바닥에서 열이 나온다고요? 말도 안 돼. 미국 일리노이의 한 건축 사무실에서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려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아무도 믿지 않는 한국의 난방 기술을 고집하는데요. 얼마 후 영하 51도 폭설 속에서 한국 건설 현장에서 온 노가다 반장 형님과 온돌 베테랑들과 함께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을 구해 CNN 전국 방송에 온돌 구세주로 소개된 그의 특별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 러셀입니다. 영하 15도의 서울 겨울.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있었어요. 일리노이 공과대학 건축학과 3학년인 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왔다가 방학을 맞아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시카고의 추운 겨울에 익숙하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의 겨울은 또 다른 차원이었죠. 야, 마이크. 이것도 좀 옮겨. 현장 반장 김기철 씨가 외쳤어요. 처음엔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했던 저였지만 현장 아저씨들은 제 성실함과 배우려는 자세에 금세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아저씨들과 함께 현장 근처 컨테이너에 모였어요. 밖은 영하의 날씨였지만 컨테이너 바닥은 놀랍도록 따뜻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닥이 따뜻해요. 제가 놀라며 물었죠. 이게 바로 온돌이야. 온-돌. 김 반장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발명품이지. 2000년 전부터 써왔어. 너희 미국 난방은 공기만 따뜻하게 하잖아. 그래서 효율이 떨어지는 거야. 온돌은 바닥부터 데워. 열은 위로 올라가니까 훨씬 효율적이지. 저는 그 자리에서 감탄했습니다. 건축학도로서 저는 즉시 온돌의 과학적 원리와 에너지 효율성에 매료되었어요. 일이 끝난 후 김 반장님은 저를 인근 삼겹살집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박만수, 정대영, 이종호 등 다른 현장 아저씨들이 기다리고 계셨죠. 나중에 그분들은 제게 만수 형님, 대영 형님, 종호 형님이 되셨지만 당시에는 아직 서로 어색한 사이였습니다. 오늘부터 마이크는 우리 팀 막내야. 김 반장님이 소주잔을 들며 선언하셨어요. 건배, 건배. 저도 따라 외치며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처음 맛보는 소주의 강한 알코올 향에 기침을 했고 아저씨들은 배를 잡고 웃으셨어요. 그래, 미국에서는 바닥 난방 안 써? 만수 형님이 물으셨습니다. 아니요. 대부분 온풍기나 라디에이터를 써요. 바닥이 따뜻한 건 처음이에요. 대영 형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우리 온돌은 세계 최고야. 로마의 바닥 난방 히포코스트보다 500년은 앞섰어. 그리고 지금도 기술력은 우리가 최고지. 저녁 내내 저는 한국 건축의 독창성과 과학적 우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온돌의 역사와 원리 그리고 현대 건축에서의 적용에 관한 이야기는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주 현장 아저씨들과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는 금요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소주 한 병을 비울 수 있게 되자 아저씨들은 저를 진짜 한국 사람이라며 등을 두드려 주셨어요. 어느 날 밤 소주 5잔째를 비우고 난 후 대영 형님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마이크, 이제 우리끼리는 말 놓자. 나는 형이고 너는 동생이야.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봐. 조금 어색했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네, 대영 형님. 이라고 말했고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정대영 씨를 대영 형님, 이종호 씨를 종호 형님, 박만수 씨를 만수 형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물론 김 반장님과 현장 감독님은 여전히 존칭을 사용했지만요. 한국식 호형호제 문화에 완전히 녹아든 저는 이제 현장에서도 마이크 동생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이크 동생 이제 완전 한국 사람 다 됐네. 대영 형님이 자랑스럽게 말할 때마다 저는 뿌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현장에서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노동자로 시작했지만
제 온돌에 대한 열정을 알아본 현장 감독님은 저에게 온돌 시공의 비밀을 하나씩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어요. 김 반장님의 지도 아래 저는 파이프를 배치하는 법, 단열재를 깔고 시멘트를 붓는 과정, 그리고 열의 균일한 분배를 위한 설계까지 모든 것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특히 구석구석 열이 고르게 퍼지도록 코너 부분의 파이프 간격을 좁게 하는 기술은 저에게 새로운 발견이었죠. 너 정말 손재주가 좋다. 종호 형님이 감탄하셨어요. 우리 기술 다 배워가면 미국 가서 대박 날 거야. 교환학생 기간이 끝날 무렵 현장 아저씨들은 저를 위한 송별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소주병이 비워질수록 대화는 더 깊어졌어요. 마이크, 너 알아? 김 반장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야. 우리 문화의 핵심이지. 바닥에 앉아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이게 다 온돌 덕분이야. 가족이 따뜻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저는 미국에 돌아가서 온돌을 알릴 거예요. 이렇게 뛰어난 시스템이 왜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저씨들은 제 포부에 박수를 보내주셨죠. 미국에 온돌 전파하는 선교사가 되는 거구만. 만수 형님이 웃으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의 한국 생활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제 인생을 바꾸고 있었어요. 온돌의 따뜻함은 이미 제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마이크, 미국 가서도 온돌 잊지 마. 마지막 현장 회식에서 대영 형님의 말이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고 일리노이 공대로 돌아간 저는 곧바로 같은 학교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2년간의 석사과정 내내 온돌 시스템을 미국 가정에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방학마다 한국을 방문해 더 많은 지식을 쌓았고 김 반장님과 형님들은 항상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죠. 드디어 건축학 석사 학위를 받고 제 꿈을 실현할 시간이 왔습니다. 시카고 공항에 내린 순간 매서운 바람이 제 얼굴을 강타했어요. 영하 30도의 칼바람. 하지만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온돌의 진가를 보여줄 때가 왔구나. 시카고로 완전히 돌아온 저는 2주 만에 따뜻한 디자인이라는 작은 건축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작은 오피스에 책상 3개, 그리고 벽에는 한국에서 찍은 온돌 시공 사진들로 가득했죠. 제 비전은 명확했어요.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미국에 소개하고 에너지 효율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것. 첫 번째 고객 미팅은 재앙이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 스티브는 제 프레젠테이션 중간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바닥에서 열이 나온다고요?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라디에이터와 온풍기를 써왔는데 왜 굳이 바닥을 뜯어야 하죠? 저는 온돌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했지만 그는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초기 설치 비용이었어요. 기존 시스템보다 30% 더 비쌌으니까요. 그 온돌이란 게 진짜 좋긴 한 거야? 첫 달 월세도 못 낼 지경이 되자 제 룸메이트 제이슨이 물었습니다. 두고 봐. 이건 혁명이 될 거야.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전환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제 아파트를 온돌 시스템으로 개조한 지 한 달 후 아래층 이웃인 클라라가 문을 두드렸어요. 당신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 천장이 따뜻해요. 저는 그녀에게 온돌 시스템을 설명했고 직접 와서 체험해보라고 초대했습니다. 클라라는 맨발로 제 바닥을 걸어본 후 환호성을 질렀어요. 이거 정말 놀라워요. 우리 집도 이렇게 해주세요. 클라라의 집을 시작으로 입소문이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같은 건물 주민 3가구가 추가로 온돌을 설치했고 그들의 친구들도 문의해 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관절염을 앓고 있던 노인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상황은 다시 침체되었어요. 시카고 건축 잡지에 제 온돌 시스템을 소개하는 기사가 실렸지만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흥미롭지만 실용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죠. 닫힌 문을 계속 두드리는 것은 피곤해요. 한국의 대형 형님에게 전화로 토로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지 알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참을성을 가져, 마이크. 추운 겨울이 올 때까지 기다려. 그때 온돌의 진가가 드러날 거야. 대영 형님의 조언이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살아남기 위해 일반 건축 프로젝트도 수주했지만 제 열정은 여전히 온돌에 있었습니다. 사무실 한쪽에 온돌 체험존을 만들어 누구든 와서 직접 느껴볼 수 있게 했어요. 2년이 지나도 사업은 겨우 손익분기점을 유지했습니다. 매년 겨울이 오면 이번에는 사람들이 이해할까? 하고 희망을 품었지만 변화는 너무 더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국립기상청의 특보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역사적인 한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은 난방 시스템을 점검하고 비상용품을 준비하십시오. TV에서 흘러나오는 기상특보에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2025년 1월 기상학자들은 북극발 한파가 미국을 강타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저는 이것이 온도를 알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카고 온도계는 영하 30도를 가리켰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북극발 한파가 캐나다 국경에서 텍사스 중부까지 미국 중부 전역을 강타하면서 11개 주에 극심한 추위 경보가 발령됐어요. 노스다코타 일부 지역의 체감온도는 영하 51도까지 떨어졌고 몬태나 일부 지역도 영하 46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를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추위라고 공식 발표했어요. 시카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체감온도가 영하 35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도시의 일상이 마비되기 시작했어요. 학교는 문을 닫았고 많은 사업장이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전력 소비가 급증하면서 정전 사태가 잇따랐고 수도관 동파로 인한 피해도 속출했어요. 하지만 제 온돌 아파트는 이런 혼란 속에서도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외부 기온이 영하 30도를 넘어도 제 집은 항상 20도의 쾌적한 온도를 유지했어요. 가스비도 이웃 아파트의 절반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정말 당신 집 온돌 시스템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제 아파트 건물 관리인 톰이 떨면서 물었어요. 그의 사무실은 라디에이터가 고장나서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톰.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제 사무실 전화가 멈추지 않고 울렸습니다. 주변 이웃들, 온라인에서 제 사무소를 검색한 사람들, 심지어 몇 달 전에 견적만 받아본 고객들까지 모두 온돌 시스템 설치를 원했어요. 이런 폭발적인 수요에 대응할 수 없어요. 제 비서리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미 3월까지 예약이 꽉 찼어요.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한국의 대형 형님에게 전화해 도움을 청했어요. 미국이 한파라고. 빨리 가겠다. 내가 데리고 갈 사람들도 있어. 대영 형님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대영 형님과 종호 형님, 그리고 한국에서 온돌 시공 경험이 있는 3명의 기술자가 시카고에 도착했어요. 저는 곧바로 현지 건설 노동자들도 추가로 고용했습니다. 이제 따뜻한 디자인은 24시간 체제로 운영되기 시작했어요. 추위가 계속되는 동안 우리 팀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첫 번째로 완성된 프로젝트는 노인 아파트 단지였어요. 영하의 날씨에 라디에이터가 고장난 그곳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83세의 엘리자베스 할머니는 담요 3겹을 덮고도 떨고 계셨어요. 도와주세요, 젊은이. 이대로는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팀은 3일 밤낮으로 작업해 건물 전체를 온돌 시스템으로 바꿨어요. 첫 가동 순간 엘리자베스 할머니가 맨발로 바닥을 걸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겨울에 발이 따뜻해요. 이건 기적이에요. 이 소식은 TV 뉴스에 보도되었고
한국식 온돌 난방이 노인들의 겨울을 구했다는 헤드라인이 떴어요. 이 보도를 본 미네소타의 노인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우리 건물은 난방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났어요. 미네소타의 노인복지관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돕겠습니다. 내일 바로 가겠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시카고의 하늘은 여전히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기상청은 한파가 앞으로 2주 이상 지속될 것이라 예측했죠. 하지만 저희에게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미네소타 세인트폴의 노인복지관은 난방 시스템 고장으로 수십 명의 노인들이 임시 대피소로 이동해야 했고, 복지관 건물은 수리가 끝날 때까지 문을 닫아야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즈니스 기회가 아니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추위에 고생하는 건 볼 수 없어요. 저는 직원들에게 말했죠. 우리가 온도를 설치해드리면 어떨까요? 무료로요. 직원들은 놀랐지만 제 진심에 감동받았어요. 팀은 즉시 미네소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은 훨씬 심각했어요. 수도관이 동파되어 물이 사방에 얼어붙었고 바닥은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대영 형님은 현장을 둘러보다가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이게 뭐야? 미국에서는 노인들을 이렇게 대하냐? 젠장할 놈의 난방 시스템. 대영 형님은 한국어로 욕설을 퍼부었죠. 미국 직원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그의 분노는 충분히 전달되었어요. 대영 형님은 곧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마이크, 걱정 마. 우리가 이 개판을 다 고쳐놓을 거야. 노인들을 위한 천국으로 만들어줄게. 어려운 날씨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대영 형님은 한국에서 익힌 기술을 미국 직원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어요. 특히 구석구석 열이 고르게 퍼지도록 파이프를 배치하는 기술은 미국 기술자들도 감탄했죠. 일주일 후 복지관은 온돌 시스템으로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바닥은 처음이에요. 80대 노인 마사는 맨발로 바닥을 걸으며 기뻐했어요. 관절염이 있어서 항상 추위가 괴로웠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소식은 지역 뉴스에 보도되었고 곧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건축가, 극심한 추위 속 노인들에게 따뜻한 선물이라는 헤드라인이 떴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복지관의 난방비가 무려 40%나 절감되었다는 사실이었죠. 이는 한파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는 성과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한가요? CNN 기자가 저에게 물었어요. 온돌은 2000년이 넘는 한국의 지혜입니다. 저는 대답했죠. 열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온돌은 이 원리를 활용해 바닥에서부터 열을 균일하게 전달해요. 라디에이터처럼 한 곳에서만 열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바닥에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훨씬 높죠. 인터뷰가 끝난 후 대영 형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마이크, 잘했어. 내가 대견하다. 온돌의 진가를 미국인들에게 알리는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이 인터뷰는 전국에 방송되었고 제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특히 한파의 직격탄을 맞은 중서부 지역의 가정과 시설에서 문의가 쇄도했어요. 그날 밤 저는 대영 형님과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형님, 이제 정말 시작인 것 같아요. 온돌이 미국을 바꿀 수 있을까요? 대영 형님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바닥의 따뜻함이 사람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 거야. 너는 그냥 건축가가 아니라 문화 전도사가 된 거야, 마이크.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우연히 발견한 온돌의 따뜻함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사업의 성공을 넘어 문화의 교류와 인간적인 가치의 확산이었죠. CNN 방송이 끝난 그날 밤
저희 따뜻한 디자인 사무실은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로 북적였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리사였죠. 마이크, 큰일이에요. 미네소타에 물량을 보냈는데 폭설 때문에 고속도로가 봉쇄됐대요. 자재가 현장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문 너머로 시카고의 하늘이 낯빛 구름으로 뒤덮인 것을 보았어요. 온도계는 영하 35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기록적인 한파는 여전히 중서부 전역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운송업체에 연락해. 우리가 직접 가야 할 것 같아요. 제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죠. 24시간이 지났고 저는 화물 트럭 운전석에 앉아 있었어요. 뒤에는 파이프와 단열재, 보일러 시스템이 가득했습니다. 눈보라가 앞을 가로막는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미네소타 요양원에 도착해야 했어요. 그곳에서는 200명의 노인들이 추위와 싸우고 있었죠. 이거 미친 짓이야, 마이크. 대영 형님이 조수석에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내가 미쳐서 좋아. 진짜 한국 사람이 다 됐어. 강풍이 트럭을 흔들었습니다. 도로 위 얼음은 마치 유리판처럼 반짝였어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반드시 가야만 했죠. 그때 무전기가 울렸어요. 마이크, 제시카입니다. 미네소타 주지사가 방금 전화했어요. 비상사태를 선포했답니다. 주 방위군이 출동했지만 요양원은 여전히 고립 상태예요. 알았어요. 우리는 반드시 도착할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12시간의 사투 끝에 우리는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요양원은 마치 얼음왕국 같았죠. 직원들은 담요로 몸을 감싸고 노인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실내 온도는 겨우 7도였습니다. 마이크, 이대로는 누가 얼어 죽을 수도 있어. 종호 형님이 상황을 확인하고 외쳤어요. 그날부터 우리 팀은 초인적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24시간 교대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온돌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주 방위군은 우리를 돕기 위해 파견되었고 현지 뉴스에서는 우리의 작업 과정을 생중계했죠. 작업 3일째,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주 전력망이 끊긴 것입니다. 발전기는 있었지만 온돌 시스템을 작동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죠. 대안이 필요해요. 제가 팀에게 외쳤어요. 종호 형님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태양열 온수 시스템을 비상용으로 설치하자. 지붕 위 눈을 치우고 태양열 패널을 설치하면 돼. 영하의 날씨 속에서 지붕 작업은 목숨을 건 도전이었어요. 대영 형님과 저는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지붕에 올랐죠. 손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패널을 하나하나 설치해 나갔습니다. 이 정도 추위는 한국에서는 일상이야. 대영 형님이 농담을 던지며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증기가 얼어붙는 듯 했지만 그의 말에 저는 힘을 냈습니다. 마침내 시스템이 가동되었어요. 처음에는 미약하게, 그리고 점점 더 강하게 바닥에서 열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온도계가 10도, 15도, 마침내 22도를 가리켰습니다. 따뜻해요. 정말 따뜻해요. 94세의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녀의 주름진 손이 제 팔을 꽉 잡았을 때 저는 모든 노력이 가치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CNN은 생방송으로 우리의 성과를 보도했어요. 온돌 구세주라는 제목과 함께 요양원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전 미국에 알려졌죠. 잠시 후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우리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어안이 벙벙했죠. 한국에서 배운 기술이 이제 미국 최고 위층의 관심을 받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욕타임스 일면에는 대영 형님과 제가 지붕 위에서 작업하는 사진이 실렸어요. 헤드라인은 간결했죠. 바닥에서 시작된 혁명. 그날 오후 우리 사무실 전화는 멈추지 않고 울렸습니다. 병원들, 학교들, 정부 건물들 모두가 온돌 시스템을 원했어요.
우리의 작은 사무실은 이제 24시간 작전 본부가 되었죠.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시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눈은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기회처럼 보였죠. 우리는 더 큰 사무실이 필요해요. 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인력과 장비도요. 대영 형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너는 그냥 건축가가 아니야. 너는 혁명가야, 마이크. 밤이 깊어갈수록 눈은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열정은 그 어떤 추위보다 뜨거웠어요. 온돌혁명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죠. 겨울이 한창일 때였어요. 갑자기 워싱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크 씨, 에너지부 장관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저를 왜 장관님이 만나자고 하실까요? 워싱턴에 도착하니 큰 건물 안에 장관실이 있었습니다. 장관님은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어요. 마이크 씨, 당신의 온돌 난방이 미네소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살렸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한국에서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위대한 지혜가 미국의 생명을 구했다니. 대영 형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하지만 이건 제 공이 아니라 한국의 위대한 지혜입니다. 로마의 바닥난방보다 500년이나 앞선 기술이었다는 거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그 옛날부터 이런 과학적인 난방 시스템을 써왔어요. 장관님은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럼 세계 최초의 과학적 난방 시스템인 셈이군요. 맞습니다. 한국의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과학, 문화, 생활 철학이 모두 담긴 위대한 발명품이에요. 다음 날, 저는 국회의사당에서 의원들에게 온돌에 대해 설명했어요. 제 가슴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서양에서 중앙난방이 발명되기 1000년도 전에 한국 사람들은 이미 완벽한 바닥난방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자연의 원리를 이해한 한국인의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텍사스에서 온 의원이 물었어요. 정말 그렇게 많이 절약됩니까? 네. 기존 난방보다 전기나 가스를 30-50%까지 절약합니다. 이게 바로 한국인의 실용적 지혜입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여서 예로부터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거든요. 이런 지혜가 오늘날 우리의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놀라워했어요. 서양의 최첨단 기술보다 한국의 전통 기술이 더 우수하다니. 몇 주 후, 정부는 한국식 온돌 난방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비용의 30%를 세금에서 깎아준다는 내용이었어요.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한국의 2000년 지혜가 미국의 에너지 위기를 구한다라는 헤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우리 회사 따뜻한 디자인은 금세 커졌어요. 모두가 한국식 온돌을 원했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더 많은 기술자들을 초청했습니다. 대영 형님은 10명의 온돌 장인들을 이끌고 미국에 왔어요. 마이크, 이제 너는 우리 온돌의 세계화를 이끄는 주역이 되었구나. 이거 완전 대박이야. 대영 형님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감동적인 순간은 미네소타의 한 노인복지관 개관식이었습니다. 새로 온돌을 설치한 복지관에서 200명의 노인분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환영해 주셨어요. 92세의 마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 그리고 한국에도 고마움을 전해주세요. 이 따뜻한 바닥 덕분에 우리 노인들이 살았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군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한국의 지혜가 이렇게 먼 나라에서 사랑받는다니. 의학계에서도 온돌의 우수성을 인정했어요. 시카고 대학병원의 연구 결과 온돌 난방이 있는 집에 사는 노인들은
관절통이 23% 줄고 호흡기 질환도 17% 감소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발이 따뜻해야 건강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한의학의 원리가 담긴 건강 시스템이었던 거죠. 서양 의학이 이제야 그 가치를 발견한 셈입니다. 보험회사들도 온돌 난방 가정에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기 시작했어요. 한국식 건강 난방이라는 이름으로요. 저는 이제 전국을 다니며 온돌과 한국 문화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이 강연에서는 바닥에서 시작되는 한국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어요. 온돌은 한국인의 정서가 담긴 문화입니다. 가족이 바닥에 함께 모여 따뜻함을 나누는 문화, 공동체와 나눔의 철학이 담겨 있어요. 이제 미국도 이 아름다운 문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강연 후 사람들이 몰려와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 음식, 한글, K-팝까지. 온돌을 통해 한국 문화 전체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미국 땅 곳곳에 한국의 따뜻한 지혜가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후손도 아닌 제가 이렇게 한국 문화의 전도사가 되다니 정말 신기한 인연이었어요. 대영 형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온돌은 한국인의 혼이 담긴 기술이야. 그 말씀이 이제야 온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온돌의 열기처럼 한국에 대한 저의 사랑과 존경도 날로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한파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던 따뜻한 디자인은 이제 미국 중부 전역에 지사를 둔 대형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직원 수는 500명을 넘어섰고 연간 매출은 1억 달러를 돌파했죠. 제가 30대 초반의 나이에 백만장자가 된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성취는 돈이 아니었어요. 미국 전역에 1만 가구 이상이 온돌 시스템을 도입했고 그 숫자는 매일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온돌이 이제 미국의 건축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었어요. 건축 잡지들은 온돌을 미래의 홈 트렌드로 선정했고 부동산 광고에서도 온돌 시스템 완비라는 문구가 프리미엄 요소로 강조되기 시작했죠. 당신은 정말 미국의 난방 문화를 바꾸었습니다. 건축 저널리스트가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아니요, 한국의 오래된 지혜가 그렇게 한 거죠.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연결고리였을 뿐이에요.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도 온돌의 영향은 컸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온돌 시스템을 도입한 건물들은 평균 30-40%의 에너지를 절약했어요. 이는 환경단체들의 찬사를 받았고 일부 도시에서는 탄소 배출 감소,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온돌 확산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가장 뿌듯한 순간은 한국을 다시 방문했을 때였어요. 연세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요청받았습니다. 강연장은 학생과 교수, 건축가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이곳에서 온돌의 아름다움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인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미국에서 어떻게 온돌 문화를 전파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나누게 되어 영광입니다. 강연 후 제 스승 김 반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제 은퇴한 노인이 된 그분은 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우리의 온돌을 이렇게 알릴 줄은 몰랐다. 김 반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 온돌 대사가 되었구나. 반장님, 이건 제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반장님과 한국의 모든 온돌장인들이 세대를 거쳐 지켜온 지혜 덕분입니다. 저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대영 형님과 종호 형님, 만수 형님도 만났어요. 우리는 함께 소주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이크, 내가 처음 온돌 현장에서 시멘트 포대 나르던 때가 생각나는구나. 대영 형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지. 맞아요, 형님. 그때 형님들이 저에게 온돌의 비밀을 알려주셨잖아요. 제 인생이 바뀐 순간이었죠.
소주잔을 높이 들어올리며 건배했습니다. 온돌 혁명 성공을 위하여. 우리의 웃음소리가 서울의 밤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온돌의 따뜻함은 어디까지 퍼져나갈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저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한국에서의 추억은 제 마음속에 따뜻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세기의 한파가 지나가고 봄이 왔지만 사람들의 온돌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제 온돌이 단순히 추위를 이기는 도구가 아니라 더 나은 생활 방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어요. 어떻게 온돌 시스템을 더 발전시키고 미국의 다양한 주거 환경에 맞게 적응시킬 것인가? 이 질문은 저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들었죠. 우리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혁신해야 해요. 저는 연구개발팀 첫 미팅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구성한 팀에는 한국인 기술자들과 미국인 엔지니어들이 함께했어요. 문화적 배경은 달랐지만 모두가 온돌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우리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기술과 미국의 첨단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온돌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었어요. 스마트홈 기술과 연동된 온돌,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온돌, 그리고 냉방 기능까지 갖춘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시작됐죠. 우리는 온돌의 본질은 유지하면서 현대 기술과 조화시키고 싶어요. 저는 연구팀에게 강조했습니다. 바닥에서 시작되는 따뜻함이라는 기본 철학은 변하지 않아야 해요. 저의 비전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저희 연구개발팀은 스마트 온돌 시스템 특허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시스템은 AI를 활용해 거주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하고 최적의 온도와 에너지 사용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것이 목표예요. 내년까지 이 기술을 완성하는 것이 저희 팀의 가장 큰 과제죠. 그러나 저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따로 있었죠. 저는 따뜻한 나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가난한 지역과 인디언 마을에 온돌을 공짜로 설치해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특히 노스다코타와 몬태나의 인디언 마을에서는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온돌은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지면, 난방 방식과 철학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아요. 한 부족 장로는 말했어요. 땅에서 오는 따뜻함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세계관과 통하죠. 저의 이야기는 이제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캐나다, 유럽의 북부 국가들, 심지어 한파가 드문 영국에서도 온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국제 컨퍼런스에 초청받아 온돌의 장점을 전파했어요. 따뜻함은 보편적인 욕구입니다. 저는 런던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건축 포럼에서 말했어요. 그리고 온돌은 그 따뜻함을 가장 효율적이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제공하죠. 시카고의 집으로 돌아온 저는 저의 지난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한국 교환학생으로 시작된 저의 온돌 사랑이 이제는 전 세계적인 운동이 되었어요. 처음 지은 작은 온돌 주택에서부터 이제는 수만 가구가 그 따뜻함을 누리고 있었죠.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따뜻함을 느끼며 미소 지었어요. 바닥 아래의 불은 이제 단순한 난방 시스템을 넘어 더 따뜻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빛이 되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온돌의 따뜻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거예요.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이제 전 세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동 노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